안녕하십니까. 음성학과 의문론 수업을 맡은 보건과학대학 변혜원입니다. 오늘로서 아마 마지막 촬영 수업이 되겠는데요. 오늘 배우실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말 의문 자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촬영 강좌로 10주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말에 대한 의문론 시스템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학습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말 의문자질에 대해서 마지막 자음과 모음을 규정짓는 그러한 의문자질, 이른바 변별자질을 배우시면서 이 강좌를 온라인에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의문자질을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음성학과 의문론이라는 수업 외에도 조음 의문장애라는 수업의 선행 과목이 바로 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조음 의문장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고시에서도 조음 의문장애에서 출제되는 그러한 다수의 문제들을 잘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마지막 시간 우리말 의문자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개요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의문자질 중에서 모음과 활음 그리고 자음을 구분하는 주요 부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요 부류 자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복습한 이후에는 오늘 배우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자음의 분류와 모음의 분류를 위한 각각의 변별자질, 의문자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의 분류를 위한 변별자질과 모음의 분류를 위한 변별자질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총 핵심 정리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문자질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요. 의문자질이라 하면 이 자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특성 또는 특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자질이라고 명칭은 이러합니다만 의문에 대한, 음소에 대한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자질이란 음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즉 다른 음소와 구별되는 이러한 성질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변별자질이라고 합니다. 자, 변별자질이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음소라고 하는 모음이나 자음 이런 음소들은 여러 가지 변별자질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명성, 성절성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질들이 묶여있는 그러한 하나의 클러스터입니다. 묶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별자질을 중심으로 음소를 분류할 수가 있죠. 결국은 음소를 잘 분류하기 위한 한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의문자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지난 시간에 의문자질을 선정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후반부에서 배우실 자음과 모음 특성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의문자질을 선정하는 기준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바로 의문론적 행동을 같이 하느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성적 특징으로 기술될 수 있는가, 다음 세 번째가 최소의 자질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같은 세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론적 행동을 같이 하느냐, 결국 우리는 자질을 설정함으로써 소리의 의문론적 행동의 설명과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자, 그래서 설명과 예측을 위해서 우리는 변별자질, 의문자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기준이 있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기준이 음성적 특징으로 기술될 수 있는 거였는데, 결국 의문자질이라 함은 우리가 말소리가 가지고 있는 조음이나
음양적 특징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이 바로 이거였죠. 최소의 자질로 최저의 효과를 보자. 즉 경제성의 논리였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아주 많은 변별 자질이 우리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경제성의 논리에 기반해서요 아주 최소의 필요한 자질만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기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요 변별 자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자,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명성, 자음성, 성절성 이러한 세 가지의 주요 변별 자질을 배우셨는데요. 결국 우리는 공명성이라는 자질을 통해서 모음, 활음, 공명자음을 구분을 했었고요. 자음성이라는 자질을 통해서 공명자음과 장애음 그리고 모음과 활음을 이분했었죠. 자, 그리고 성절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활음, 또 모음, 자음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먼저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을 배우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음소라고 하면 자음과 모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자음의 분류를 위한 여러 가지 자질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강좌의 한 중간 부분에 한번 학습을 하셨었는데요. 자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전에 배우셨는데요. 바로 맞습니다. 좋은 방법, 좋은 위치, 그리고 발성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자음의 분류를 위한 자질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음의 분류를 위한 자질은 다시 돌이켜 얘기하면 좋은 방법과 관련된 자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위치와 관련된 자질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발성 유형과 관련된 그런 자질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방법과 관련된 자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변별 자질 파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질 표를 그대로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뭐 이 언어라는 게 사실은 어떠한 아주 어떤 물리적인 어떠한 뭐 메커니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요,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제가 뒤에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좋은 방법과 관련된 자질이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지속성, 지연개방성, 설측성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기준 자질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각각 하나의 음소와 대입이 됩니다. 즉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자질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바로 동시에 그와 관련되는 이러한 음소를 하나 연결해서 매칭해서 떠올리시면 훨씬 더 쉽게 아주 힘들게 암기하지 않으셔도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폐쇄음이니 마찰음이니 파찰음이니 비음이니 설측음이니,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변별 자질이 필요합니다. 자, 이 3개 무엇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컨티뉴언트라고 하는 지속성이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저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Delayed Release라고 하는 지연 개방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연 개방성이고요. 세 번째는 Lateral이라고 하는 설측성입니다. 즉 자음의 좋은 방법과 관련된 이와 같은 구분 자질은 크게 세 가지, 지속성, 지연 개방성, 설측성이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요. 이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각각 하나씩 정의와 어떤 구분을 살펴보실 텐데, 그 전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컨티뉴어스,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직 뭔지는 잘 모르셔도요. 뭔가 우리말 음소 중에, 우리말 자음 중에서 좋은 방법과 관련된 것 중에서 계속 지속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자음이 뭘까요? 혹시 진작이 오십니까? 네, 바로 맞습니다. 지속성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마찰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음 파트를 예전에 자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찰음이라고 하면 계속 끊임없이 네, 공기가 아주 좁은 틈으로 네,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마찰적인 성격이 띠게 된다. 네, 그게 마찰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공기가 끊임없이 이게 보충해주면 마찰음은 끊임없이 지속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람 할 때 그 시옷이 마찰음이지 않습니까? 사 할 때 이 사 할 때 앞에 이 발음이 마찰음인데요. 네, 이 발음은 끊임없이 공기가 계속 네, 이 저기 지원받는 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연 개방성입니다. 자, 이름 자체가요. 자, 지연. 뭔가 이렇게 좀 끌려가다가요. 릴리즈라는 표현. 이거는 이제 개방. 우리가 파열음 할 때 개방한다고 하잖아요. 네, 파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파열이 일어나는데 뭔가 지속적으로 시간의 어떤 차이를 두다가 갑자기 개방하는 의미 뭐가 있을까요? 자, 맞습니다. 파찰음이 있죠, 파찰음. 자, 파찰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연개방서 하면 파찰음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쉽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별자질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설측성은 어떻습니까? 설측성, lateral, 설측성. 자, 혹시 네, 설측성 하면 떠올리시는 음소가 설측음 기억나시죠? 네, 자, 바로 설측음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지속성은 마찰음과 대입이 되고요. 지연개방성은 파찰음과 연결이 되고 설측성은 바로 설측음과 우리가 대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뒤에서 하나씩 정의와 구분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속성입니다. 자, continuant, 지속하다. 자, 정의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속성을 가진 소리는요. 기류가 막히는 지점까지, 자, 막히는 지점까지 좁아지지 않는다. 네, 좁아지지 않는다. 자, 기류가 막히는 지점까지 좁아지지 않는 거. 네, 이게 바로 마찰음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마찰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기류가 끊임없이 예, 기류가 막히는 지점까지 좁아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니까 네, 터뷸런스, 난기류가 형성된다는 게 우리가 마찰음의 정의였잖아요. 네, 지속성, 이게 지속성, 마찰음을 뜻하는 게 벌써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협착이 일어나는 곳에서, 주협착, 주로 이게 좁아지는 곳에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는가? 네, 기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는가? 자, 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우리가 지속성입니다. 결국 이것도 같은 얘기죠. 기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는가? 이것도 역시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5개의 좋은 방법 중에서 마찰음만이 지속성이 있더라. 결국 마찰음은 지속성이 있더라. 자,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성이 있는 우리말 음소는 뭐가 있습니까? 요런 것들 있겠죠? 또 없나요? 예, 요런 것도 있죠. 자,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가 마찰음,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언어재활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자, 다음 중 마찰음이 있는 음소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IPA로 기호로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반대로 IPA 기호를 이렇게 제시하고 이러한 기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변별 자질은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문제들이 아주 유형화돼서 정형화돼서 출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러한 우리가 변별 자질이 이 언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조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음만이 지속성이 있더라라는 거 네, 잘 또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개방성입니다. 자, delayed release라고 하는 지연개방성. 자, 여러분들 지연개방성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대입되는 음소가 뭐라고요? 파차름이죠. 자, 파차름. 지연개방성 우리 파차름입니다. 자, 정의를 살펴보시죠. 성도에서 폐쇄 이후에, 폐쇄 이후에 개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그 다음에 폐쇄 이후에 개방이 지연돼서 마찰을 동반하느냐? 자, 폐쇄 이후에 개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거 뭡니까? 이건 파열음이죠. 네, 폐쇄 이후에 즉각적으로 열리면 파열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방이 지연되면서 마찰음이 동반되면 이거는 파찰음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찰음을 정의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이 지연되어 마찰을 동반하느냐라는 게 바로 이 파찰음에 대한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지연개방성은 돌이켜 얘기하면 우리말 5개의 좋은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파찰음만이 지연개방성이 있더라.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연개방성이 있는 소리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의 자음에 무엇이 있느냐? 간단하죠? 파찰음이니까 요런 소리들, 요런 소리들, 요런 소리들. 더 있습니까? 더 없죠. 네, 이런 소리들이 우리나라의 말에 지연개방성이 있는 그러한 소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연개방성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설측성입니다. 자, 설측성. 네, 설측성 하면 떠올리는 음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거 너무 쉽죠. 이름에 벌써 절반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설측음입니다. 설측음. 네, 자, 정의 한번 살펴보시죠. 현날이 자, 중립위치, 자, 뉴트럴, 중립위치, 이게 뉴트럴 포지션, 이게 뭐죠? 애 소리죠, 애 소리. 자, 뉴트럴 포지션보다 들리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에만 해당되는 자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측성은 원리적으로 보면, 정의적으로 보면 모든 소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현날이 중립위치보다 들리면서 만들어지는 애 소리보다 들리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에만 해당이 되는 자질인데, 자, 그 중에서도 혀의 양측면에서 만들어진 통로로 기류가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인지에 따라서 자질이 결정됩니다. 자, 이 말이 지금 벌써 설측음을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양측면으로 이렇게 빠르게 공기가 기류가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 이게 바로 설측음이었죠.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이전에 자음의 특성 부분에서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자, 5개의 좋은 방법 중에서 설측음만이 설측성이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좋은 방법과 관련된 자음의 변별 자질은 자, 우리가 3가지를 배우셨는데요. 지속성, 지연개방성, 설측성을 배우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보통 이 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쉽다고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각각 하나의 음소만, 음소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런 그 좋은 방법만 우리가 대입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좀 공부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지속성은 어떤 소리만 있다고요? 마찰음만 있기 때문에 자, 마찰음에만 플러스를 해놨습니다. 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개방성은 어떻습니까? 파찰음에만 있는 소리죠. 그래서 나머지는 자,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자, 설측성은 어떻습니까? 설측음에만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자, 마찰음은 플러스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파찰음이나 폐쇄음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표를 지금 그대로 문장으로 만든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파찰음은 마이너스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폐쇄음하고 동일하지만요. 네, 자, 보십시오. 마이너스 지속성은 지금 폐쇄음하고 동일하죠. 파찰음이. 근데 플러스 지연개방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폐쇄음하고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측음은요. 플러스 설측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자음들과 구분이 됩니다. 네, 뭐 겹치는 자음이 없이 다 이렇게 하나씩만 지금 대입이 되어 있죠. 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게 지금 폐쇄음하고 비음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자음의 어떤 변별 자질 특성만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죠. 네,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또 다른 이제 조음 위치와 관련된 변별 자질을 우리가 더 정의를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음의 위치와 관련된 그런 자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자음은 5가지의 조음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자음. 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부터 보시면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국의 연국의 마지막으로 성문음까지 우리는 우리말 자음은 5개의 조음 위치를 가지고 있죠. 자, 이 5개의 조음 위치는 2가지의 변별 자질만 있으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2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의 변별 자질을 설정성 그리고 전방성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파트 지나가기에 앞서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설정성이라는 요 한글 용어가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주요 부류,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주요 부류 중에서 이거랑 아주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성절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정성은 성절성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 설정성 부분을 주요 부류 자질의 성절성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성절성, 슬라빅이라고 하는 성절성의 성은 소리성자의 절은 마디절자예요. 자, 그래서 주요 부류 자질에서 성절성은 뭘 뜻하는 거였습니까? 자, 소리성자의 마디절자. 자, 단독으로 음절, 마디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절성이 있는 음소다, 성절성이 없는 음소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했었어요. 자, 반대로 설정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설정성의 설은, 자, 이거는 혀설자예요. 혀설자. 자, 혀를 뜻하는 겁니다. 자, 혀가 들리느냐, 혀가 들리느냐 안 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 짓는 게 설정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절성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전방성이란 건 이미 이름 자체에, 이미 명칭 자체에 네, 조음 위치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성, 예, 앞쪽에서 조음이 되느냐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정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코로날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살펴보시면요. 설정성이 있는 음소는요. 현날이, 자, 중립위치 이게 예, 표준 영어에서 제시하는 애소리죠. 중립위치보다 위로 들리면서 만들어지는 소리고요. 설정성이 없는 소리는 현날이 중립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그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설정성이 있는 소리는 뭐다? 현날이 애소리보다 들리는 소리가 설정성이더라. 네, 애보다 들리는 소리가 설정성이더라. 자, 설정성 하면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주요 부류 자질의 이 성절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코로날. 자, 코로날, 설정성. 코로날은 네, 혀가 들리느냐였어요. 자, 설정성 자질은요. 해당 음소의 조음시. 자, 해당 음소를 자, 조음할 때 현날이 중립위치보다 들렸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현날이 애보다 들리면서 발음되는 자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현날이 들리면서 발음되는 자음. 대표적인 게 네, 치경음, 치조음. 현날이 들리잖아요. 치조에 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치경, 경구경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설정성 하면 자, 치경음과 치경, 경구경 예, 이런 소리들이 설정성이 있는 소리들이더라. 자, 치경음 뭐 있습니까? 드, 뜨, 트. 자, 그 다음에 스, 네, 이런 것들이죠. 자, 치경, 경구경은요. 네, 즈, 츠, 쯔. 네, 이런 것들이 치경, 경구경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요.
혓날이 들리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된 이 설정성은 자, 어떤 음들이 있습니까? 자음 중에서 자, 치경, 경구경음하고요. 치경음이 있더라. 자, 꼭 외우시면서 다음 전방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성, 엔터리어. 자, 우리가 이 언어 치료 공부하시다 보면 해부학 공부하실 때 이 엔터리어라고 하는 이 접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엔터리어가 붙으면 무조건 앞쪽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되겠는데요. 접도가 되겠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전방성이라고 할 때에도 이 용어가 쓰입니다. 자, 전방성.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방성을 가진 자질가의 음소는요. 자, 조음 위치가 요거 중요합니다. 자, 어디보다 경국의 치경음 쉬 한 소리 있습니다. 경국의 치경음 쉬 하는 소리. 이 소리보다 입술 쪽에 가까이에서 조음되면 전방성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전방성 앞쪽에서 소리 난다고 할 때 앞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은 상대적이죠. 예를 들면 영국의 음도 성문에 비하면 앞쪽이잖아요. 양수는 뭐 굉장히 앞쪽이지만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를 하나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경국의 치경음 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보다 앞쪽에서 발음되느냐? 네, 이 앞쪽에서 발음되는 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바로 대표적인 거 양수음이 있습니다. 네, 브, 뿌, 프, 무, 뭐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앞쪽, 쉬보다 앞쪽에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치경음. 치경음 어떻습니까? 전방성이 있는 소리죠. 치조음, 치경음, 드, 트, 뭐 뜨 이런 소리들 등등등등 이런 소리들 전부 다 예, 쉬보다는 앞쪽에서 납니다. 따라서 자, 양수음과 치경음은 전방성이 있는 소리죠. 자, 치경음은 전방성도 있지만 앞에서 배우셨던 자, 앞에서 보셨던 네, 설정성도 있는 소리죠. 네, 에보다 들리니까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만 대입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요 정의를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네,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앞서 보셨던 설정성은 중립이치 에보다 혓날이 들리느냐.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전방성은 경국의 치경음 쉬보다 앞에서 발음되느냐.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만 우리가 알아놓으시면 각각 두 개에 해당되는 이런 그 좋은 방법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요. 조음 위치와 관련된 자질을 종합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설정성이 있는 소리는 치경음하고 경국의 치경음이 있죠. 자, 그리고 전방성. 네. 쉬보다 앞에서 발음하는 거 양수음, 치경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줍니다. 자, 종합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음 부분에서는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 이제 보셨던 것들은 뭐 조음 방법이나 조음 위치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구분이 됩니다. 말소리들이. 자, 구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바로 경음, 격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에는 파열음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넣느냐 바로 발성 유형과 관련된 자질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평음, 격음, 경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발성 유형에 관련된 두 가지 기식성과 긴장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보신 파열음의 평음, 경음, 격음의 다른 변별 자질은 보시면 전부 자, 어떻습니까? 보시면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식성 하고요. 긴장성 이 두 가지의 변별 자질을 더 적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긴장성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긴장성을 가진 음소는 성대의 긴장을 동반한다. 자, 긴장성 말 그대로 tense, 긴장을 동반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자, 긴장을 동반하는 소리들은 평음을 제외한 경음과 격음,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요. 자, 바, 빠, 파. 자, 경음, 격음 모두 다 어떻습니까? 이 긴장, 좋은 기관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음보다 더 이 힘이 들어가죠. 따라서 긴장성 하면 경음, 격음이 다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별자질 공부하실 때 긴장성에 경음만 해당이 되시고 격음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평음보다 경음과 격음은 둘 다 힘이 긴장이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긴장성은 평음, 경음, 격음이 다 자, 평음을 제외한 경음과 격음이 다 해당이 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식성. 자, 기식성은 이미 이름 자체에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있죠. 네, 기식성은 자, 경음과 격음이 지금 둘 다 긴장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식성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격음을 따로 분류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기식성은 플러스 기식성을 가진 음소는 다른 소리에 비해서 성대를 크게 열고 성문을 통과하는 기류의 양을 늘려서 성대의 진동을 어렵게 한다. 즉, 자, 바로 격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식성이라는 이러한 변별 자질을 더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복수해 볼게요. 종합하면 자, 파열음, 경음, 파열음의 평음, 격음, 경음을 구별하기 위함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긴장성이 있는 소리들은 네, 경음, 격음이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격음은 기식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발성 유형과 관련된 자질을 종합하면 이와 같죠? 경음과 격음 모두 긴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식성이라고 하는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이 되더라. 자, 그래서 보시면 평음, 경음, 격음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기식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격음만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수업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 때 자음과 관련된 부류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모음의 분류를 위한 자질입니다. 자, 모음은 어떻게 자질들이 있는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말의 7개의 단모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자, 4개의 자질만 있으면 됩니다. 이 4개의 자질이 무엇이냐? 고설성, 저설성, 후설성, 원순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자질만으로도 7개의 단모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십니다. 이 고설성은 있는데 왜 중설성은 없나요? 또는 여기 후설성은 있는데 왜 전설성은 없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또 원순성은 있는데 왜 평순성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자질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있죠.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왜 4개의 자질만을 적용을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별 자질을 설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경제성의 논리 때문이죠. 네, 우리가 후설성이라고 하는 자질을 설정을 하면 굳이 전설성이라는 걸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전설성 있는 소리는 네, 마이너스 후설성이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자, 이처럼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4개의 자질만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자질이 무엇이 있느냐? 자, 보시면요. 자, 고설성 있습니다. 먼저 고설성 한번 살펴보실게요. 고설성 있는 소리들은 뭐냐? 현몸이 중리비치보다 들리면서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리비치는 네,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네, 스탠다드 잉글리시에서 바로 애 소리죠. 애 소리가 중리비치였어요. 이것보다 들리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얘기합니다. 자, 저설성은 뭐냐? 네, 똑같습니다. 현몸이 중리비치보다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는 저설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설성은 뭐냐? 중리비치보다
현몸이 뒤로 밀리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는 후설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몸과 관련된 이러한 자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과 관련된 자질도 있어요. 입술과 관련된 자질. 자, 원순성은 입술이 좁혀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을 우리는 원순성이라고 합니다. 자, 모음은 결국 고설성, 저설성, 후설성, 원순성이라고 하는 4개의 어떤 자질로 7개의 단모음을 구분할 수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자, 보시면 우리가 어차피 이 모음의 분류자질의 현모음과 관련된 것들은 실은 우리가 이름 자체에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고모음은 플러스 고설성, 마이너스 저설성을 가지게 되고요. 저모음은 마이너스 고설성, 플러스 저설성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중모음은 둘 다 마이너스 고설성과 저설성을 가지게 되고요. 자, 당연하게 또 이거는 전설모음은 당연히 마이너스 후설성을 가지게 되고 원순모음은 당연히 플러스 원순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요. 이와 같은 걸 표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표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하나만 살펴보시면 아 같은 소리는 대표적인 저모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설성은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자, 저모음이니까 저설성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후설성을 가지고 있고 아 소리는 원순성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특히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언어치료사 국가고시를 또 앞두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다기보단 전형적인 우리가 이 조음부문 장애 파트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그맣게 여백에다 표를 좀 그려 놓으시고 요 표를 그려 놓으시고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자, 활음은 대응되는 단모음과 모든 자질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자, 활음은 사실 우리가 단모음하고 사실 비슷한 성분이죠. 하지만 자, 성절성에서만 차이를 보여요. 자, 여기 또 성절성 나옵니다. 자, 요거 설정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성절성은 주요 부류자질이 있는 거였죠. 자, 설정성이 뭐였습니까? 설정성은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느냐?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가가 바로 성절성의 어떤 정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음은 성절성이 있지만 활음은 혼자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활음은 성절성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러한 대응되는 자질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표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2시간 동안 이런 변별 자질에 대해서 좀 아주 심도 있게 말씀들을 논의들을 나눴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표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고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보셨지 않습니까? 정의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표들을 무턱대고 암기하지 마시고 좀 같이 외워보시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만 보시면 자, 뭐 지속성하면 오늘 배우셨던 건데 지속성하면 마찰음이죠. 자, 그래서 이게 마찰음 있는 소리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 자, 지연개방성하면 파찰음이죠. 그래서 파찰음 여기만 플러스가 돼 있고요. 설측성은 설측음이죠. 자, 그래서 여기 설측음 여기만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설정성은 현몸이 들리느냐였습니다. 자, 애 소리보다 들리느냐? 그래서 자, 치조음, 치경음, 자, 여기 그 다음에 치경음, 경구계음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소리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쉽습니다. 자, 전방성은 양순음과 치조음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양순음들, 그 다음에 치경음까지 같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치경음, 자, 그 다음에 요거
예, 양수음, 치경음, 치경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긴장성, 기직성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한 IPA 하나를 제시해 놓고 다음 중 네, 이 음소가 가지는 주요 부류 자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들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음입니다. 모음도 우리가 예, 오늘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네, 7가지 모음이 4가지의 예, 변별 자질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모음 자질로는 고설성, 저설성, 후설성, 그 다음 입술 자질로는 원순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음들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네, 여기 이런 것들은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저기 활음들이죠. 활음은 대응되는 게 모음하고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 모음하고요, 활음 2개 활음하고 보시면 똑같죠. 근데 단 어디서 차이가 나더라? 성절성의 차이가 나더라. 성절성이 다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성절성의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 잘 염두해 주시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 자음과 모음 요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10주 강의 동안 여러분들과 이게 함께 이렇게 같이 함께 음성학과 음론을 공부할 수 있어서 아주 매우 영광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음성학, 기초 음성학 또는 기초 음운론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